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3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우리 유통시장이 뭔지를 공부를 했고, 유통시장의 기능도 살펴봤고, 유통시장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시스템인 한국거래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장의 종류도 살펴보았고, 매매 거래 절차는 계좌 개설부터 매매 주원분, 위탁 증거금, 위탁 수수료가 뭔지를 알아봤고, 그 매매 거래소에서 호가란 거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호가의 종류도 살펴봤고, 매매 계약의 체결도 살펴봤고, 매매 체결 계약의 원칙 세 가지, 가격 우선의 원칙, 시장 우선의 원칙, 위탁자 우선의 원칙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매 체결의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체결의 특례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지금 시장은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시장이 열립니다. 9시 이전에 주문 들어왔는 거는 쭉 같이 모아서 단일 가격으로 9시에 장이 딱 열리면 첫 번째 체결되는 가격을 우리가 시가, 시작되는 가격 시가라는 표현입니다. 소위. 그리고 3시 반에 되면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모든 주문을 다 모아서 단일 가격으로 처리합니다. 그거를 3시 30분에 나오는 그 주식의 가격을 종가란 표현을 씁니다. 종가. 시가, 종가라는 개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이외에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보는 걸 그거를 시간 외 매매라는 표현입니다. 시간 외 매매. 정규 매매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매매하는 것을 시간 외 매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시간 외 종가 매매는 3시 30분에 종가가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4시까지는 시간 외 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시간 외 종가 매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시간 외 대량 바스켓 매매는 주로 어떤 대량의 물량을 장중에서 사고 팔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량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A 구자에서 B 구자로 주식이 다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시 30분이 지나고 나면은 두 사자 팔자의 계좌가 약속을 해가지고 그때 신고를 하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대량 그렇게 하는 매매를 우리가 시간 외 대량 바스켓 매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 단일가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는 30분 간격 단위로 매매되는데, 그는 종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가격을 조정을 해서 매매하는 것을 시간 외 단일가 매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신고를 하고는 대량 매매, 평소에 거래가 10,000주밖에 안 되는 건데 10만주, 20만주를 매매할 때는 신고를 하고 장중에도 대량 바스켓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제 제도는 고객 주문이 거래소에서 체결되면은 정권과 대금의 결제가 따로 일어납니다. 자, 결제 시간을 보면 주식은 이 거래일에 결제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만약에 월요일이라고 가정하면 월요일 날 내가 주식을 주문을 해서 체결이 되면은 T 플러스 2일인 수요일 날 그 자기 계좌에서 돈은 빠져나가고 주식은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은 T 플러스 2일이라고 보면 되고, 채권은 1거래일 T 플러스 1. 오늘 매매를 하면은 내일 되면은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자기 계좌로 채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채권도 환매 조건부 채권 RP나 일반 소액 채권은 당일날 결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채권은 당일날 결제가 일어나는 RP나 소액 채권은 당일날 결제가 일어나고, 일반적인 채권은 그 다음날 결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주식은 T 플러스 2일, 오늘 매매를 하면은 내일 모레 결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실물 결제, 차감 결제, 집중 결제 이런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매매 거래 제도는 융자 거래, 대주 거래, 신용 거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융자 거래라는 것은 증권회사나 금융투자회사가 신용 거래 보증금을 받고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기 현금이 40%가 있으면은 60% 정도는 증권회사에서 신용으로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많이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신용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융자 거래를 할 수 있고 못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려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익이 많이 나겠지만 주가 빠지면 그만큼 레버리지 거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거래라는 개념은 뭐냐면 주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위에 융자거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융자거래라는 표현을 쓰고 대주거래는 주식을 팔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주식을 회수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 가격이 하락해야 빌렸으면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기간 내 주식을 빌려주고 매도한 후에 다시 매입을 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대주거래에서는 융자거래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장 관리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의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증권 가격의 상하 폭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상한가 또는 하한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일 종가 대비해서 3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30% 이상도 못 올라가고 30% 이하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 과거에는 제일 처음에 교수님이 30년 전에 30년도 훨씬 넘었죠. 그 전에 시장에 있을 때는 플러스 6%, 그다음에 플러스 8%, 플러스 10%, 12%, 15%에서 30%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 종목과 시장 경보 종목의 지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리 종목이라는 것은 상장 폐지 기준, 부실 경영이나 영업 정지나 부도 발생 등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에 유의하도록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은 이 관리 종목이 별도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하는 증권회사에 들어가도 관리 종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감리 종목입니다. 감리 종목, 감기가 아니고 감리 종목입니다. 가격 급등락 등 이상 매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1단계는 투자 주의, 2단계는 투자 경고, 3단계는 투자 위험입니다. 시장 감리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단시키는 경우. 자, 개별 종목의 매매 거래 중단도 있고 또는 뭐 시장 전체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매매 거래가 폭주해서 신속하게 매매 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중 또는 매매 개시 전에 풍문 등과 관련해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을 거래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거래 중단은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을 할 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 주가 지수가 전일보다 8%, 15%, 20% 하락한 경우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체 시장 전체를 중단시켜서 한 20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매매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서킷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현물 시장에 코스피, 예를 들면 코스피가 전일 대비 8%가 하락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을 20분간 중지시켰다가 새로 여는 것을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쓰고, 자,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매매 관리라고 있는데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 효과의
효력에 대한 일시 정지 제도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사이드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선물 가격이 전일보다 5% 이상 상승하거나 5%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사이드카로 해서 시장 전체를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는 현물 시장의 주가 지수가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한다면은, 사이드카는 선물 지수가 가격이라는 선물 지수이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전일보다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이 되는 경우에 스톱을 시키는 것을 사이드카라고 얘기한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의 차이를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당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하면 디비던드입니다. 디비던드. 배당은 주주들에게 그 기업이 영업을 열심히 해가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을 배당금, 디비던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1년에 한 번 이상 주는 겁니다. 그죠? 주로 연말을 기준해서 많이 주는 경우가 많죠. 자, 배당 기준일인 결산일이 지난 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배당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시장이 거래가 열린다고 가정하면은 28일 날 주문을 해서 체결을 시키면은 30일 내는 자기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기준까지는 자기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당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당부. 그런데 만약에 29일 날 매매를 하면은 31일은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29일 날 매매를 하면은 T 플러스 2일이기 때문에 1월 1일도 공휴일이 돼. 1월 2일이 돼야 자기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는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를 우리가 배당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29일에는 주가가 그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같으면 29일에는 주가가 좀 떨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당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권리락은 뭐냐면 권리락, 권리부라는 개념은 권리부도 마찬가지예요. 유상증자를 할 때 자기가 일정 부분의 지분을 자기 계좌에 갖고 있어야 유상증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권리부라고 표현하고, 권리락은 아까 제 배당락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소위 유상증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주 배정일 이후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유무상 증자를 실시할 경우에 구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신주 인수권 또는 무상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배당락이나 권리락은 항상 주식은 결제가 T 플러스 2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소속된 날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부, 권리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시제도와 불공정 거래의 제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제한은 상장법인이 기업 내용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해서 당해 기업의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공시의 유형을 보면은 공시는 영어로 하면 disclose를 얘기합니다. disclose. 자율 공시는 상장 기업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을 자율 공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자율 공시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기업 내용 확인을 위해서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공정 공시는 특정인에게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거래소에 신고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공정공시. 거래소에 신고만 해버리면은, 신고해서 단말기에 다 떠버리면은 이거는 공정공시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불공정 공시 및 조치는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공시를 번복하거나 공시 변경 시에는
벌점 및 징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제한에는 내부자 거래의 제한과 시세 조정의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이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내부자 거래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임직원들도 내부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업체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자문을 내주는 변호사도 될 거고, 그 거래 회사의 소위 회계 장부를 열람해서 소위 기업 회계 장부를 만드는 감사를 하는 공인 회계사도, 이런 사람들도 다 내부자 거래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보를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자 거래의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시세 조정의 금지는 증권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공모 조작 행위 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체결이 안 될 가격을 아주 하한가에 사다 깔아놓는다든가, 체결 안 되는 거 괜히 팔자를 상한가에 팔자든가, 이런 것도 가장매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장외시장. 우린 지금까지는 장내시장, 거래소시장을 공부를 했는데 장외시장도 있습니다. 거래소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증권 거래는 장외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거래소시장은 일정한 장소나 경쟁매매나 일물일가, 한 물건은 가격이 하나밖에 없다. 매매 대상은 상장증권입니다. 장외시장은 매매 장소가 제한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였으면 어디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비상장 주식을 주로 매매를 하는데, 비상장 주식도 통일주권, 증권사의 단말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체가 가능한 주권은 증권사에 가서 이체를 시키고 그 사람한테 돈을 계좌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매매 방법은 상대 매매를 하고, 이 매매 가격은 일물닭감, 한 물건도 가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매 대상은 주로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외시장 기능은 비상장 증권의 시장성을 부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 전 단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거래소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주고 시기, 기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소와 경쟁적인 관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래소와 경쟁적인 관계 역할을 한다. 그리고 KOTC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소위 유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직화된 장외시장을 우리가 KOTC 시장입니다. OTC는 Over the Counter Account, Over the Counter 시장입니다. Over the Counter. 소위 KOTC 시장도 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장외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 거래소 시장에 직접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교과서 3장에 나와 있는 거를 쭉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유통시장이 뭔지,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다. 유통시장의 기능,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구조, 한국거래소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시장이 있다. 그리고 파생상품시장도 있다는 걸 알았고, 상장, 기업공개 상장, 이거는 별도의 개념이지만 자본시장업계에서는 IPO로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 절차도 알아봤죠. 그리고 호가 단위도 알아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 시장 호가는 고가에 가면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호가의 종류,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정가 호가를 많이 하고 꼭 가격대 없이 물량을 잡아야 될 때는 시장가 호가를 이용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쟁매매, 상대매매가 뭔지도 알아봤고, 그리고 시간 외 매매도 알아봤습니다. 그죠? 결제 시간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매매 체계의 원칙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 제도에는 융자 제도가 있고 대주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봤고, 가격 제한 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라도 하루에 30% 이상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빠져도 30% 이하는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이 뭐고 시장 감리 종목이 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배당락 권리락이 뭔지도 알아봤고, 개별 종목의 매매 거래 중단과 시장 전체의 매매 거래 중단도 알아봤는데, 자, 서킷 브레이크라는 건 현물 시장에서 지수가 전일보다 8% 이상 8%보다 더 많이 하락했을 때 시장을 잠시 중단시켰다가 한 20분 쉬었다가 다시 거래를 하는 것을 서킷 브레이크라고 설명하고,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 선물 지수가 전일 대비 5% 이상 올라가거나 5% 이상 빠질 경우에 선물 시장을 잠시 중단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이드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공시라는 게 있었죠. 공시는 자율공시, 공정공시 있었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도 이건 되게 대단한 범죄이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도 제한하고 시세 소증도 금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래소 시장도 공부했지만 장외 시장도 있다는 장외 시장은 주로 비상장 정권을 중심으로 거래를 되는 거고, 그리고 KOTC 시장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면은 장외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에서 먼저 경험을 다양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이 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10분 휴식을 채워 난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매매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정시격언 210개 가운데서 한번 시간 되는 대로 3교시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minutes break time.